지금부터 12, 9위, 8위에 주목을 해볼까요? 먼저 12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. 차량 미끄럼인데 화면도 있습니다. 이 영상 오늘 온라인에 꽤 많이 오르내렸는데요. 놀이터가 된 자동차였습니다. 바로 화면으로 볼까요? 허주연 변호사님, 제천에서 이미 2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 온라인에서 많이 오르내렸어요. 4, 5살 정도로 보이는 한 남자 아이가 속옷 차림으로 저렇게 미끄럼을 슝슝슝 뭐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단순히 치기 어린 장난으로 보기에는 너무 사고가 컸습니다. 네, 차량 차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피해가 이제 발생을 했으니까 속상할 수밖에 없죠. 저 아이가 지금 맨발이 아니에요. 슬리퍼를 신은 채로 위에서 이 보닛으로 미끄럼틀 타듯이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고요. 이렇게 미끄럼틀만 타는 것이 아니라 앞유리를 발로 쿵쿵 구르기까지 했다고 하거든요. 잠깐 영상에서 나왔지만 일행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말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만 더 어려 보이기 때문에 이걸 좀 말리기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 그러게요. 지금 저 현장에 4살이나 5살 정도 아이면 부모님이 아직까지 데리고 다닐 나이기는 해요. 보호자가 없었나요? 그렇죠. 근데 보호자가 없었던 걸로 보여서 이제 더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. 근데 이제 후문으로 알려지기로는 이 아이 부모가 보험 처리 안 된다고 했다. 뭐 나몰라라 한 거 아니냐. 이것 때문에 더 뒷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? 일단 지금 미성년자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민사상 이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대신에 감독 의무자인 부모님이나 법정 대리인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과실에 따라서 당연히 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. 그런데 지금 주지 않겠다, 뭐 배상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요. 그러면 차주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인데요. 하나는 자비로 수리를 하고 부모에게 받지 못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. 2번째는 자차 보험 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취득한 다음에 이 아이의 부모에게 구상 청구를 해서 비용을 회수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. 절차가 좀 복잡하네요. 네, 그런데 어쨌든 부모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소송이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200만 원 견적비가 나오니까 이거 앞으로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이번에는요, 이런 장난 말고 아들 버릇을 고치려다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부모의 사연 하나가 있습니다. 이게 알고 봤더니 인천의 뭐 구청장 가족 얘기던데 중학생 아들을 못 들어오게 막았다.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까지 바꿨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? 네, 지난 6월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 어머니가 아들이 너무 외박을 하고 비행이 너무 심해서 답답한 나머지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꿔서 아들을 못 들어오게 했던 겁니다. 그런데 이 아들이요, 이틀 정도 뒤에 경찰 112에 신고를 했어요. 엄마가 비밀번호를 바꿔서 내가 못 들어가고 있다. 그래서 이게 사건이 커진 건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때는 당선인 신분이었지만 인천의 이제 모 구청장이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아이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집에 없었고 어머니와 가족들만 있는 상태였다고 하고요. 어쨌든 경찰이 그래서 결국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는 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아동학대에 해당이 될 여지는 있어요.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이 학대의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엄마가 이제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고육지책으로 비밀번호를 바꿔서 좀 혼쭐을 내주려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일종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의 범주 내였다고 판단을 한 걸로 보여요. 그리고 아들도 어머니 처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뒤늦게 후회를 했다고 하는데요. 이 아이 앞으로는 엄마 말 정말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 정도 상황에서 일단락된 이게 좀 다행입니다.